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추석 연휴 전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만들었는데 풀이 영상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4년 모의고사 안에서 그 도형의 방정식만 찾았거든요. 그리고 막 다른 뭐 6월, 뭐 3월, 9월 거기서 말고 그냥 딱 11월 모의고사 안에서만 찾았으니까 한번 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뭐 안 예쁜 말고 어쨌든 요렇게 자 이렇게 목차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29문제 정도 있으니까 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요것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스스로 풀어봅시다. 근데 스스로 풀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세요. 근데 다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1, 2등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좀 한 문제당 많이 써봤자 한 20분 정도 써가면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 이제 선생님이 올리는 지금 강의 내용을 좀 최대한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해를 하고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지나고 왔을 때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2020년 1월 11월 모의고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인데요. 8번.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직선이 있고 어떤 중심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한 점을 준 거죠. 한 점. 한 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찾아서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거를 해설 영상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이 무슨 형으로 나와 있죠, 지금? 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습관처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중심만 가져오면 되니까 중심 완전 제곱식 만드는 과정 안에서 여기 x와 y의 개수를 보면 우리가 중심을 찾을 수가 있죠. 몇 콤마 몇이죠? 2 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 a를 직선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풀어보면은 y는 2x 더하기 3 대입, a는 7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8번은 좀 빨리 풀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넣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보면요. 일단은 좀 펜의 두께를 살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약간 ASMR 같네. 자,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좀 풀이가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는 약간 도형 스타일로 푸는 거예요. 24번의 문제는 어떤 개념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 배운 것 중에 일단 핵심은 선분 AC 더하기 BC의 값이 최소가 된다? 요것은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였죠.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X축이 있고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적당한 점 C, 이 C가 막 X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C 더하기 BC가 최소가 되는, 그쵸? 그러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두 개인데 이 C라는 점의 좌표를 찾든지 아니면 그냥 요 최소가 되는 그 길이 자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어떤 걸 구하라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도 미세하게 좀 끝의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꼬아져 있죠. 차근차근 보면요. A라는 점이 0,1이고 그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게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선 위에 제 1사분면 위에 어떤 점 B가 있어요.
1사분면. 그러니까 요 B라는 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1사분면 B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쭉 계속 읽어보면 X축 위의 점 C, 여기 X축의 점이고, 그리고 선분 AC 더하기 BC의 값이 최소가 될 때, 그쵸? 요 길이 최소가 될 때,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사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B의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그쵸? 점 B의 좌표. 이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찾아라. 근데 우리 교과서에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C도 사실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X축 위에. 근데 C도 움직이는데 B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점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럴 때는 B라는 점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고, 그리고 B를 움직여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도전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한번 보죠. 그럼 일단 3분 AC 더하기 BC, 저것의 최소를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B를 고정한 채로. 자, 이거는 좀 필기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좀 보세요. 이거는. 자, 일단 B를 고정해 봅시다. 그러면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A라는 점을 X축 대칭,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이동시킬게요. A 프라임. 이 A 프라임의 좌표는 0,-1이 되겠죠, 그죠? 요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엔 선분 AC 더하기 BC의 값이 최소가 되는 부분은 그냥 요렇게 일자로 연결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구나, 여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C는 여기고, B가 이렇게 쭉 선분의 길이,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B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B의 고정이 아닌 상태에서 B도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 B가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B.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B라는 점이 반대로 한 요 정도 내려가 있다 치면은 구하고자 하는 최단 거리는 그렇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B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단 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럼 지금 상황을 해석해 보면 점 A와 직선 L 위에 있는 점 B까지의 거리니까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이런 문제를 바뀌어요. 거리.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거리잖아요, 그죠? 최단 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자, 요거 여러분들 표현해 보세요. 그럼 이 점 A 프라임으로부터 직선 L까지의 최단 거리는 느낌상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힌트. 그렇죠. 수직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죠.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최단 거리를 표현할 때는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직인 선을 내려요. 그죠? 수선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 더하기 BC의 최소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선분 A'과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은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의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B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교점이 되겠죠, 교점. B는 교점이구나. 그죠? 그럼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연립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저 직선은 수직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1이겠네요. 그리고 y절편은 a' 보시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둘을 연립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연립해 볼게요. y는 x, 그냥 이렇게 쓰지도 맙시다. 바로 연립하면 x 빼기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럼 2x는 3이라서 x는 2분의 3이고요. y는 나머지에 대입해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즉 B라는 점은 2분의 3,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a가 2분의 3이고 b가 2분의 1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이라서 4분의 10이고 약분해서 2분의 5.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써먹었고 그 상황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서 이제 최단 거리를 우리가 설정해서 풀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칭 이동을 이용하는 풀이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풀이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볼게요. 두 번째 풀이 솔루션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철저하게 대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푸는 건데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울까요? 일단 여기 좀 지워봅시다. 통째로 지우겠습니다. 통째로.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B라는 점이 A, B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L이라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직선에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점은 A, 마이너스 A 더하기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먼저 문자를 하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A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통해 A'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A'은 0,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C 더하기 BC는 선분 A'B와 같은데 요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A제곱 더하기 지금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y좌표 길이는 빼보면 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할 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쵸 음수는 좀 지양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한 음수라는 건 그 a의 개수요.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게 궁금한 거죠. 사실 근호가 있지만 근호 안에 있는 2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가 최소가 되는 그러한 a를 찾으면 끝이죠. 그래서 이거 2차 함수의 최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2차 함수 최소에서는 중요한 것이 x값의 범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그 범위 상관없이 항상 포함돼서 답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지금도 1사분면 위잖아요. 그럼 B라는 점이 요 색칠된 부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양끝점을 제외하고 A 값은 그것에 대한 x 값이기 때문에 0과 2 사이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단 A는 0과 2 사이 요게 일단 추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곧 기말고사 때 이것을 정의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함수의 정의역. 그래서 2학년 때도 계속 신경 쓸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되겠고 얘는 뭐 생각을 해보면 뭐 2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9 적당히 뭐 이렇게 여기 채워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꼼꼼하게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a만 찾으면 되니까 a가 2분의 3일 때 최소네요. 그쵸? 근데 주어진 범위 안에 쏙 들어가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3이고 b는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분의 10 약분해줘서 똑같이 2분의 5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게 두 번째 풀이가 편한 학생들은 공통수학 1을 열심히 해놔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풀이가 좀 안 땡긴다는 얘기는 공통수학 2가 아직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통수학 2로 좀 접근하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넘어가고요. 17번 같은 경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원의 방정식이 아니어도 쭉 길게 나와 있는 거는 따라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풀기 전에 근데 좀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삼각비 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유명한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길이의 비가 만약에 짧은 것부터 1대 루트 3대 2다. 요런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각각의 요 각이 몇 도죠? 네, 1 마주보는 각은 30도. 그죠? 그리고 남은 각은 6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는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도, 45도, 90도짜리는 길이의 비가 1대 1대 루트 2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사인 30도, 45도, 60도 이런 거 구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럼 좀 따라가 볼게요. 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죠. 중심은 원점이고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있답니다. 근데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원과 직선이 만나서 두 점을 딱 그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호 AB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R이라고 한대요. 아래에 따라 달라지니까 SR 이렇게 쓴 거예요. 어쨌든 몰라도 되고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해준 거고 우리가 저 SR 저 표시한 부분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하죠. 참고로 그죠? 활골. 뭐 SR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 보면은 점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은 자 봅시다. 표현을 해보면 O라는 점에서 선분 AB까지 수선의 발 여기가 H 그쵸? H가 되고요. 선분 OH 길이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뭘 어떻게 구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점은 지금 0,0이고 직선은 위에 나와 있죠? L. 그래서 먼저 가를 구해보면 루트 4 더하기 4 루트 8이죠? 그럼 2루트 2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루트 6R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3R 그쵸? 요것이 가. 근데 문제에서 그 가가 FR 이렇게 나타낸대요. FR. 그래서 아 너가 FR이구나. 하나 찾았습니다. 뭐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아니다 여담은 하지 맙시다. 그죠? 또 헷갈릴라. 자 그리고 삼각형 OAB에서 자 다음 쭉 따라가 볼게요. 삼각형 OAB에서 OA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 맞죠? 네, 여기 R입니다. R. 그런데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건데 자 지금 어디를 볼 거냐면 삼각형 OAH 볼게요. 직각삼각형이죠. 요거를 이제 옆에 가져와 볼게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요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길이를 보면은 여기 R이고요. OH는 아까 우리 2분의 루트 3R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얘를 이제 R을 지워보고 그러니까 B를 찾겠다 이거죠. 길이의 B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그냥 뚝심 있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좀 비율 관계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거든요. R을 먼저 나누면 1이랑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그리고 양변에 2를 양변이라고 하면 그렇다. 다 2를 곱하면 루트 3과 2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제일 짧아 보이는 쪽은 1이겠네요. 그쵸? 1대 루트 3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2분의 1R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절반.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3학년 2학기 중3 때 많이 다뤄야 됐었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길이도 알 수 있고 추가적인 이야기로 여기 60도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삼각형 OAB는 정삼각형이다까지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정삼각형. 오케이. 그러면 자, 나를 구해 보겠습니다. 나. 삼각형 OAB의 넓이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도 R이거든요. 2분의 R 두 개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4분의 루트 3 R 제곱이 되죠. 요것이 이제 문제에서 GR이라고 하네요. G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30도, 60도, 90도 빼면 사실 저것도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어거지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SR이라는 SR은 뭐 어떻게 구하느냐 설명이 되어 있죠. 부채꼴 OAB의 넓이와 삼각형 OAB 넓이의 차례요. 그럼 각각 구해서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부채꼴 OAB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자, 좀 다시 지워보고 궁금한 것은 부채꼴 OAB의 넓이거든요.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 하나 두껍게 해볼까? 부채꼴 OAB의 넓이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다뤘지만 또 혹시 헷갈릴까봐 힌트를 줬어요. 먼저 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 원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각을 통해서 보통 구하죠. 중심각. 여기에 60도니까 여기는 360분의 60이죠. 그렇죠? 6분의 1이겠네요. 6분의 1. 그래서 다는 6분의 1입니다. 다. 그렇죠? 6분의 1이고요. 뭐 빼기 나는 의미 없고 일단 필요한 건 다 구했어요. 이게 K래요. K. 자, 그럼 답을 내보면 답은 F K분의 1 곱하기 G K분의 1인데 F6 곱하기 G6이잖아요. 그러면 F6 지금 2분의 루트 3 곱하기 6 그 다음 곱하기 4분의 루트 3 R제곱 36이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적당히 해보면 3, 3은 9, 4, 9, 36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이니까 9, 9, 81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냥 문제에서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구하라는 것들 심지어 어떻게 구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보시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그나마 이 넓이에서 우리가 좀 30, 60, 90 쓰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운 건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SR도 뭐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라고 심지어 내용까지도 알려줬고 이렇게 딱 등식을 대입해서 아 여기가 부채꼴 넓이와 관련이 있구나 하고 6분의 1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꼭 맞춰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최근 기출에 비슷한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소재가 많이 어려워요. 그런 건 좀 틀려도 이해를 하지만 17번 꼭 맞춰야 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18번이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18번. 근데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들으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전에 또 알아야 될 것. 자, 우리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을 만약에 이 위에 꼭지점 여기 A라고 해볼게요. 이 A를 지나면서 어떤 직선을 그을 거예요. 뭐 이렇게 끄든 저렇게 끄든 이렇게 끄든. 근데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게 그으려면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그쵸?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찾아서 이렇게 중선을 직선처럼 이렇게 확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넓이가 2등분 되겠죠? 맞죠? 그럼 3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등분. 그렇죠. 마주보는 변에 또 그쵸 3등분점을 표시해서 요렇게 그어주면 넓이가 3등분 되겠죠? 요 아이디어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쓰인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점이 있답니다. 두 점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2,0 A 그리고 여기 0,6 B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여기가 A. 요런 상태인데요. 근데 두 직선 LM, 어떤 조건을 만족한 직선이 두 개 있나 봐요. 기울기 합의 최대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뭔가 좀 함수처럼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변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 나뉘어지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후자가 이제 속하는데, 자, 가부터 볼게요. 직선 L은 점 O를 지난대요. O는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이라는 직선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뭔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들, y는 뭐 ax 또는 뭐 x축, y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확인. 그다음 나를 보시면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 선분 AB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선분 AB 이렇게. 근데 두 직선 L과 M은 성분 AB 위의 점 P에서 만난다.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막 그려보면 L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원점을 지났잖아요. 이게 L이라고 하면 M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이 점을 P라고 했을 때 P를 지나는 적당한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나 상황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일단 상황을 생각하는 거냐면 L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요 L을 기준으로 선분 AB와 만나는 점이 P가 될 거고, 또 다른 직선 M은 그 P를 지나는 뭔가 어떤 직선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그렇죠? 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좀 지워보면 지우는 게 어려운데? 뭐야 이거? 슉, 슉, 그치? 이렇게. 그리고 L도 다시 지워볼게요. 자, 됐다. 자, 그리고 상황 이해했고, 근데 그 L이 모양이 정해지는 게 다 때문인데요. 두 직선 L과 M은 삼각형 OAB의 넓이를 3등분한대요. 3등분. 자, 그럼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3등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만약에 넓이가 1이야. 전체가 3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요즘 P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1, 1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3등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제 풀이해 볼게요. 일단 L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그림 복사 붙여넣기 한번 할게요. 복사가 뭐야? 이건가? 복사 된 건가? 이게 흰 배경을 좀 깔아놨더니 이게 잘 안 되네. 붙여넣기.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됐냐 이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 상황은 보세요. 아까 말했던 삼각형 OAB를 3등분 해야 되는데 이 원점 O를 지나는 직선이 3등분 하려면 이 AB를 적당히 3등분점을 찍고 3등분점 첫 번째 상황은 요렇게 가는 게 이제 첫 번째 상황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첫 번째 3등분점의 첫 번째 점을 지나면 이제 여기 넓이와 이제 나머지 넓이가 이제 1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등분의 그 첫 번째 여기가 먼저 일단 3등분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직선 M 또 다른 직선 M이 이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나머지 삼각형을 2등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등분하면 되니까 이번엔 저 초록색 점 입장에서 이 선분 A5의 중점을 지나는 거죠. 이렇게. 요게 M1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상황이 첫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보면은 먼저 L에 의해서 이 부분이 3분의 1이죠.
그리고 나머지 원래 나머지 3분의 2던 부분이 초록색 직선에 의해서 반반으로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요렇게 3등분이 된 거죠. 그쵸? 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L1이 그렇죠. 다른 두 번째 점. 여기로 지나간. 그치. 요렇게. 요게 L2. 요렇게 되면 아래쪽 부분이 이제 3분의 1인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분을 이제 이 P라는 점을 지나는 그쵸? 이번엔 어디를 2등분하면 되냐면 3분 OB. OB의 2등분점을 찾아서 이렇게 쭉 그어주면 요게 M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상황이 요 두 가지가 있어요. 경우 1, 케이스 1, 케이스 2.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 합의 최대값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상황이 최대가 된다는 걸 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첫 번째 상황은 자 요거랑 요거 기울기 계산해서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요 녹색 점에 x좌표 보겠습니다. x좌표는 얼마냐면 전체 2인데 3등분 하는 거라서 3분의 2거든요. 3분의 2. 그리고 아까 M1이 지나가는 이쪽 x좌표는 1이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직선은 오른쪽으로 3분의 2만큼 갈 동안 여기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 계산해보면 4가 나오는데 어쨌든 똑같은 높이를 가는데 파란색 직선은 3분의 2만큼 가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녹색 직선은 오히려 3분의 1만큼 가는 동안 똑같은 높이를 내려와요. 그러면 L1의 그 기울기 절대값보다 M1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2배 크겠죠. 맞잖아요. X 값이 그러니까 Y 값은 똑같잖아요. 올라간 높이는 똑같은데 이제 X 값이 지금 어디는 두 칸이고 어디는 한 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얘는 음수가 될 것 같은데 케이스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여기는 L2와 M2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X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 입장에서 봤을 때 X 값 여기는 3분의 4가 되거든요. 3분의 4만큼 똑같이 가는데 파란색 직선은 자 여기는 2입니다. 2 그리고 여기는 3이고요. 파란색 직선은 2만큼 올라가고 녹색 직선은 1만큼 내려오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하면 얘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첫 번째 L2의 기울기 X값이 3분의 4 증가할 때 Y값은 2만큼 증가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뭐 번분수로 처리해도 좋지만 어쨌든 이제 저도 교사된 이후로 번분수 자제하려 하거든요. 얘는 2 곱하기가 아니라 2 나누기 3분의 4인 거라서 2 곱하기 4분의 3 번거롭네요. 어쨌든 계산해보면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M2 기울기 구해볼게요. M2의 기울기는 자 보시면 그죠? 똑같이 X값이 3분의 4 증가할 동안 Y값은 1 감소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아까와 같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기울기의 답은 2분의 3 통분하면 이제 4분의 6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답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됐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요 3등분 할 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뭐 각각 기울기 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을 좀 보여드렸어요. 됐을까요? 네, 18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이해하시고 꼭 반드시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우리 교과서에도 있던 스타일이죠, 그렇죠? 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뭐 이건 문제 읽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A라는 점은 고정돼 있죠. 마이너스 2,0.
그리고 P라는 점은 1사분면 위에 원 위에 있어요. 그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접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쓰는 거라서 얘를 x1, y1이라고 두면 h라는 점의 x좌표는 x1이 되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 0 그런 상황에서 b라는 점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 네모, 0 이렇게 두면 주어진 조건 EAH는 HB와 같다. 즉 1대 2 내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쓰입니다. 그쵸? 첫 번째 A와 지금 X좌표만 쓸게요. A와 지금 B 네모 둘 사이에 1대 2 내분을 했더니 나오는 점 H가 계산을 해보면 3분의 네모 더하기 아이고 공간이 좀 좁다. H 3분의 네모 빼기 4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x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모는 x1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보면 3x1 더하기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x1 더하기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요 내분에 대한 조건만 적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무엇이냐면 자, 접선에 대한 아이디어죠. 그쵸? 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접선을 표현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이 접선을 표현해 볼게요. 접선. 이 접선 같은 경우는 x1, x 더하기 y1, y는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어려워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데요? 이건데 우리가 요 B라는 점 여기다 표현할까요? 이 B라는 점이 요 직선을 지나죠. 그러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네, 대입해줘야겠죠. 대입. 그래서 성립한다라고 이제 밑에 써보면 x 대신에 3x1 더하기 4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4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x1 제곱 더하기 4x1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자 우리가 이것을 뭐 3, 1, 뭐 2, 6이랑 2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2 또는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는 1사분면 위의 점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렇죠? A가 되네요. A.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1은 3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죠? y1도 구할 수 있겠네. y1 얼마예요? 자 우리 접점은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근데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요걸 만족하기 때문에 x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4 더하기 y제곱은 지금 9분의 36이 되죠. 36 그러면 9분의 32가 y제곱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y제곱은 9분의 32 y는 3분의 루트 32 그러면 4루트 2가 되겠죠.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1사분면 위의 점이죠. 그죠? 제1사분면. 자, 그래서 이렇게 y1까지 찾았어요. 그럼 접점 찾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게 그냥 마지막에 조금씩 바뀌는 것 뿐인데요. 우린 이번엔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자, A라는 점은 X좌표 마이너스 2 그 B라는 점은 X좌표가 자, X 대신에 3분의 2를 대입하면 6이죠. 6 그럼 밑변의 길이는 8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높이를 구하려면 지금 여기 P라는 점이 있는데 높이는 y1이 되겠죠. y1은 3분의 4루트 2 그래서 답 삼각형 PAB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주면 3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26번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수를 좀 조심하면 되겠다. 실수. 그런 의미에서 좀 봐주시고요. 스스로 꼭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2차 함수 있고요. 그리고 직선.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이 있고 직선 y는 2x 더하기 6이 있는데 교점이 A, B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죠. 그럴 때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A, P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했었죠? 3분의 이렇게 구해주고 3분의 좌표의 합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뭔가 x 좌표끼리 더하고 y 좌표끼리 더하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좀 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보면 일단 요 2차 함수와 직선 연립해야죠. 그죠?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은 2x 더하기 6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5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는 각각 어떤 것이죠? 교점 AB의 좌표 이러면 안 되고 AB의 무슨 좌표? X 좌표죠, 그죠? X 좌표가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직접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인데 일단 요게 좀 필요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 구할 거라서 그래요. 근데 OAB이기 때문에 O는 원점이죠, 그렇죠? 무게중심 구하려면 자 3분의 0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y 좌표도 0 더하기 이제 y 값이잖아요. 뭐 f 알파 더하기 f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자 여기다 볼게요. a라는 점 x좌표 알파, b라는 점 x좌표 베타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 y 값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2차 함수로 표현하든지 직선으로 표현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직선이 아무래도 좀 쉬워 보이죠? 직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2알파 더하기 6, 2베타 더하기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저 구해보면 2알파 더하기 6 더하기 2베타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이기 때문에 3분의 10, 3분의 자 여기 보시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2가 되네요. 그러면 20 더하기 12,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이게 A, B가 되고 A 더하기 B는 3분의 40이라서 14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2010년이 아니라 이제 20년은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